안녕하세요. 이번 토론에서 사회를 맡게 된 심수빈입니다. 저희는 기회위기란 무엇인가, 원자력 발전소 찬반 진영의 논리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기회위기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지구온난화라 불리고 현재는 기후변화라 불리는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지구온난화보다 위협적이라 판단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되는 기후체계의 대규모 변화를 말하며 자연적 변동성과 인간의 활동을 포함한 시간 경과에 따른 모든 기후변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이상현상이 빚어지는 일련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지난 역사에서 일어난 변화 속도보다 더 빠르고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자연체계와 인간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구에 야기하는 위협적인 현상들이 인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래에는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보다 감정적인 반응을 촉발해 적극적인 대응 행동을 고취하고자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원자력 발전소가 기회위기의 화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자력 발전소 찬반 진영의 논리를 알아보기 위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원자력 발전소 찬성 측 입론 시작해주세요. 원자력 발전소를 찬성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국내의 25%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전력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는 우라늄 235를 농축 성형 가공한 것으로서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의 4분의 1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의 연료를 사용합니다. 물론 방사선 폐기물 관리에 의한 돈이 들어가지만 이조차 더해져도 더 낮은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및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보다 상대적으로 연료 및 관리비 대비 높은 효율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원자력 발전소는 어느 에너지보다 생산 가성비가 좋습니다. 찬성 측은 어느 에너지보다 생산 가성비가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 측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발전 단가는 실제로 저렴하지 않습니다. 원자력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 비용인 폐료 비용, 핵연료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나중 비용을 아주 적게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비용은 지난 10년간 26% 증가해왔습니다. 앞으로 원자력 발전 단가도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원자력 발전소의 생산 가성비가 좋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화석 연료보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원료가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세계 에너지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 단가가 증가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나중 비용과 핵 발전 단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 찬성층의 생산 가성비가 좋다는 의견에 대해 반론하였습니다. 찬성 측 두 번째 입론해 주세요. 찬성 측 두 번째 입론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화력 발전소보다 낮습니다. 발전을 통한 열로 물을 증기로 바꿔 터빈을 돌리고 원료 연소 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연에너지 다음으로 낮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고 화력 발전소보다 훨씬 낮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입니다. 찬성 측은 화력 발전소 대비 낮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대 측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측 반론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탄소 배출량은 화력 발전소에 비교했을 때 낮은 배출량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탄소 배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결국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핵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채굴하는 순간부터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또한 핵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도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핵 폐기물을 이동하고 처리하는 것까지도 고려한다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발전소 자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외에 부수적인 활동에서도 탄소 배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탄소 배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하셨지만 현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에너지원임에는 분명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원자력 발전소가 1이라면 석탄 발전소는 992배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석연료 대용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낮을 수는 있으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발전소 자체의 배출 말고 의외의 부수적 활동에서의 탄소 배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세 번째 입론하시고 이어서 반대 측 반론해 주세요. 세 번째 입론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밀폐된 용기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태풍 때문에 여러 발전소들이 멈췄습니다. 작년에 고리 핵발전소에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6기의 소해 전원이 상실되었습니다. 태풍 하이전 때는 한울 핵발전소에서 방사성 경보가 발생했고 월성 핵발전소에서는 2기의 터빈이 정지되었습니다. 원자로를 정지한 상태에서 전력을 계속 생산하게 되면 생산된 전기를 보낼 수 없어서 과전력으로 인한 화재와 같은 큰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들로 핵발전소의 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원자력 발전소가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최근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발전소의 기동에 문제가 생겼던 사례를 들어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네 번째 입론하시고 이어서 반대 측은 반론해 주세요. 신재생 에너지는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즉시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야 하는 등 부정확하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때 원자력보다 태양광은 75배, 풍력은 350배의 땅이 더 필요합니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도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발전 89%, 풍력 발전은 70%나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방안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은 원자력 발전의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부적절하다고 본 반면 반대 측은 신재생 에너지가 적절한 대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 첫 번째 입론해 주세요. 저희는 원자력 발전소에 반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때문에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원자력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원전 발전 단가가 실제로 저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원자력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 비용인 폐료 비용, 핵연료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나갑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원자력 발전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서 나중 비용에 대해 아주 적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중 비용은 다음 세대가 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반영한다면 원자력 발전 단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 사고 위험 비용과 에너지 세제 개편,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전망 하락률을 적용한 결과 2025년과 2030년 사이에 원자력 발전의 발전 단가는 약 83원에서 95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태양광 발전 단가는 약 82원에서 8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비용은 사고와 환경 비용으로 상승하고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은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반대 측은 원자력 발전에 나중 비용이 많다는 것과 수년간 핵 발전 비용이 증가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반론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원별 전력 생산 비중을 보면 원자력을 포기하긴 어렵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발전 설비 용량은 적은데 반해 실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량은 높습니다. 만약 원자력 발전을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게 된다면 전기세는 70% 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나중 비용으로 미래에는 높은 금액으로 측정될 수 있지만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원자력 발전소는 이득을 주는 부분이 더 큽니다. 현재 경제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 비용을 포함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지킬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은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대체 에너지보다 효율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두 번째 입론해주세요. 두 번째 입론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기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원전 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히 크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토 절반이 오염되었고 해양 방출을 통한 오염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전이 안전하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고가 날 확률은 제로가 아닙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 영향은 수백 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미국 스리마 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 중국 원전 사고 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방사능으로 죽은 남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남성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현장에 투입됐던 사람입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5년 뒤인 2016년에 폐암에 걸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쇠숨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하다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완전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개수가 많을수록 사고의 확률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원전 개수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반대 측은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이 크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반론해주세요.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발전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석유의 경우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므로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유가 변동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원유 감산, 합의 결렬로 사상 최초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의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토가 좁고 기술, 자본 등의 한계가 있어 원전을 대체할 만큼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도 사실상 힘듭니다. 석유 에너지마저 고갈되고 있는 현 시점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전력 소비량의 증가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의 불안정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해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내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안을 보면 조 단위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찬성 측은 증가하는 전력 소비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 불가피한 선택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대 측 세 번째 입론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찬성 측 반론해주세요. 원자력 발전은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원전에서는 탄소를 배출합니다. 핵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채굴하는 순간부터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우라늄을 수입하는데 이런 활동 자체도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핵 발전소를 가동하는데도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핵 폐기물을 이동하고 처분하는 것까지도 고려한다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도 핵 발전은 다른 에너지원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원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원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바다를 냉각수로 쓰기 때문에 핵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온배수를 또다시 바다로 흘러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바닷물의 수온이 상승하게 되고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의 충족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원자력이 다른 발전원보다 월등히 낮은 발전 단가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친환경적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에 비해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은 환경적인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 측은 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 배출과 수온 상승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석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비해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다라고 반론했습니다. 반대 측 마지막 인론해 주시고 이어서 찬성 측 반론해 주세요. 원전 기술이 개발되고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원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핵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들을 원천적으로 안전하게 분해하거나 처리하는 기술 개발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의 생활 공간과 영구히 격리시키는 방법 외에 핵 분열을 멈추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방사선의 세기가 강하고 반감기가 수만 년에 이를 정도로 깁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 년간 안전한 폐기물 저장소에 완전 격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고준위 핵 폐기물을 영구 저장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면 증가하는 전력 소비량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만약 의존도를 낮춘다면 원자력 발전 외의 다른 에너지 생산 과정에 더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비하면 낮은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우라늄 1g이 석탄 4톤이 생산하는 전기의 양과 비슷한 효율을 가집니다. 원자력 발전이 방사성 폐기 배출을 많이 한다는 것을 단점으로 자주 언급하지만 석탄, 화력 등 다른 발전소에서도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만의 단점이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환경오염도 심각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방사능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시설을 갖고 있어 사고가 날 확률도 적다고 합니다. 반대 측은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부족하므로 원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이어서 찬성 측은 원자력 발전이 다른 에너지의 발전의 효율성보다 뛰어나므로 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렵다고 반론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정리하며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어느 에너지보다 생산 가성비가 좋다. 두 번째, 화력발전소 대비 낮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인다. 세 번째, 원자력 발전소는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번째, 원자력 발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적절하지 않다. 다음은 반대 측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원전 발전 단가는 실제로 저렴하지 않다. 두 번째, 원전 사고의 위험이 커 안전하지 않다.
세 번째, 원자력 발전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마지막 네 번째, 핵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부족하므로 원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이번 원자력 발전소 찬반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